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자, 그리고 우리의 상황 한번 비교해 보시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일단 출산율을 봐도 일본은 1이 넘어요. 1.2 정도. 자, 우리는 0.78. 그죠? 출산율만 봐도 우리가 더 심각하다.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률을 봐도 일본은 31%, 우리는 51%예요. 자, 51%에 우리는 바로 휴전선 너머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자, 여러분들, 일본에서 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4년부터예요. 일본의 전 총무상 마스다 히로야가 쓴 마스다 보고서에서 등장한 말이에요. 자, 그 당시 인구 감소 추세라면 일본의 절반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가 소멸하고 이로 인한 일본의 파멸을 경고했다. 이 책이 그런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거의 다 맞았죠. 뭐 조금 이제 그 뒤로 이제 보완을 해서 좀 극복한 면도 있지만 거의 다 맞았고, 이 마스다 보고서는 우리가 우리 상황에 더 맞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자, 일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미래,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예요.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마스다 보고서에 인구 감소로 경제의 활력을 잃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그죠?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의 지방의 젊은이들이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4년부터예요. IT 산업이 붐업되면서 IT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 왔죠. 그죠? 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미 떠났어요. 자, 일본도 이렇게 자리를 떠난다. 자, 두 번째로 지방을 떠난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쿄로 이동한다. 자, 지방을 떠난 젊은이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자, 이 젊은이들은 저임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저임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우리의 상황이죠. 그죠? 마스다 보고서의 이야기가 적중했어요. 그죠? 똑같아요. 자, 넷째,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지만 재생산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되어 결코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이게 네 번째예요. 마스다 보고서가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죠. 자, 이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아직 닫히지 않았죠. 더 있어야 되겠죠. 아직은 몰려올 때니까. 자, 도쿄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쿄도 이 중심가만 뭐 재개발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 외곽들, 그죠? 외곽들은 빈집들이 허다하다 그래요. 도쿄도, 그죠? 그리고 그 도쿄 수도권, 우리로 보면 수도권, 도쿄로 보면 수도권, 도쿄의 수도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도쿄의 수도권들도 교통이 좀 떨어지는 곳, 자, 그런 곳들에 보통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니까 그 신도시 만들었을 때 들어간 20대, 30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50년이 지나서 70대, 80대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유입이 안 된대. 그죠? 어떻게 됐겠어요? 도시가, 빈집들이 늘어났겠죠? 도쿄의 수도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중요한 건 서울 수도권도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더 낮은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0.59. 그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의 핵심지, 그죠? 핵심지 그런 지역만 빼고 마용성, 뭐 강남, 뭐 그밖에 좀 더 뭐 위치가 좋은 지역들, 강북 지역, 뭐 강남 지역, 뭐 강서, 뭐 그런 데만 빼고 다른 지역들도 축소가 되겠죠, 그죠? 수요가 감소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겠죠, 그죠? 인구 감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죠?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인구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번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상위 1%들이 어디를 집중 공략했어요? 강남과 마영성을 집중 공략했잖아요. 거기는 안 떨어지거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요. 전체 시군구 중 57% 139시 위험 지역이다. 그리고 소멸지수 0.2 이하 고위험 지역도 57곳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선정하고 벌써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 상황도 똑같아요. 그죠? 자, 똑같아요. 자, 계속해서 1번을 보니까 2050년에는, 자, 우리 2050년에는 우리 인구가 3,500만, 200만, 400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2050년대에는. 여러분, 3,500만 되면, 지금 한 1,600만 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공사장에 사람이 없어.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되면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 그죠?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때 되면 노인들밖에 없는데 공사장에 사람이 있겠어요? 공장에 사람이 있겠어요? 장사하는데 카페에 젊은이가 있겠어요? 술집에 사람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소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인구 소멸에 맞추어 우리가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교육제도가 개편되고 지역도 조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통합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광역시 통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생존해 나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비하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이민을 개방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이민을 개방. 어차피 지금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를 이제 기득권도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지금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야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옮겨 지방으로 청와대도 옮겨 그다음에 국회도 옮겨 뭐 그렇게 하겠어요? 기업들 옮겨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유신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대책이 뭐예요? 이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도 무작위로 막 받아버리면 그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군불만 때우는 거야. 자, 2050년도에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소멸한다. 우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본의 이 마스다 보고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소멸 지수를 상정하는 게 출산이 가능한 여성 인구가 줄면은 그 지역은 소멸하는 거예요. 20세에서 39세까지. 여러분 지방에 20세에서 29세 여성이 있나 보세요. 없을걸요, 아마. 그죠? 세종은 많아요. 세종은 많아. 그 젊은 나이대니까. 그리고 세종은 애들도 많아. 아직 그런 나이대니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죠? 자, 이 24일 니케이 신문에서 산업계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가 인구전략회의를 했나 보죠. 일본 지자체 중 40% 이상인 744곳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마스다 보고서의 이야기가 적중한 거죠. 자, 보고서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를 기준으로 1729개의 시자재를 4개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에서 39세 젊은 여성 인구가 2020년에서 2050년까지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곳을 소멸 가능 지자재라고 봤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들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은 소멸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 몇 가지 분류 중에 이 블랙홀형 지자재는 도쿄 23개 구 가운데 16개 구가 포함되는데 전체 25개 지자재가 해당됐다. 이 블랙홀형은 25개 지자재인데 그중에 도쿄의 23구 가운데 16개라는 거야. 이 블랙홀형은 빨려
빨아들이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그죠? 도쿄도 도쿄 수도권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그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지속 가능 지자체는 65개국으로 전체 지자체의 4%, 그죠? 4%밖에 안 된다. 분류를 몇 개 해봤는데, 자립 지속 가능 지자체는 전체 4%밖에 안 된다. 자, 우리 이야기예요. 그의 지자체는 895개로 사실상 대부분 지자체에서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가 이어진다. 자, 이 젊은 여성 인구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부산에 중공업이 쇠퇴한 부산. 뭐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뭐가 있어요? 없죠. 자,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서비스업, IT 업종인데 그나마 있는 서비스업, 뭐 이마트, 홈플러스 다 없어지고 있죠. 그죠? 그나마 그 저임금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일자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없겠죠. 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관리직,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어제 봤던 울산, 전주, 뭐 대구, 부산 여성의 일자리가 없죠. 여성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광역시까지 그렇다라는 거야. 심각한 거죠. 자, 마스터 보고서가 201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한 거죠. 그죠? 자,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율이다. 자, 일본은 보니까 2022년에 역대 최저인 1.26을 기록했어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0.79. 그죠?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죠? 근데도 일본이 이렇게 도쿄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문제는 지방의 소멸도 도쿄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지금은 지방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지방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 도쿄는 메꿔질 수 있는데 나중엔 지방에서 올라갈 사람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아이를 안 낳아. 밀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인구 감소가 더 탄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 또한 파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마스다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일본의 파멸, 대한민국의 파멸. 똑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땅에서. 뭐, 그래서 대안으로는 중핵도시를 만들라. 우리는 메가시티를 만들라. 그런데 메가시티를 만들라고 했는데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끔 만나가지고 세미나나 열고 교수들 불러가지고 교수들 불러서 그러고 땡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있을 때까지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 뒤는 그때 가서 보자 그거잖아요. 그죠? 자, 앞에서 봤듯이 일본 수도권의 집중률은 51%, 일본 수도권의 집중률은 31%, 우리나라는 51%. 그죠? 우리나라가 더 지금 심각해요. 그죠?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지역적인 색깔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죠? 뭐 우리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뭐 부산하면 부산, 대구하면 대구. 뭐 정치적 특색이 뚜렷한 거지. 사실 지역적인 특색은 별로 없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간사이, 여기가 어디냐면, 자, 일본의 간사이는 여기에요. 오사카. 바로 여기가 교토고. 자, 이 오사카 교토와 그리고 나고야와, 그죠? 나고야는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은 아니죠. 저쪽 또 북쪽에 있으니까. 그냥 중심 쪽으로 보면, 이 도쿄를 중심으로 보면, 도쿄가 도쿄 이렇게 수도권이고, 그러면 일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국 시대부터 이 나고야, 그죠? 나고야, 오다 노부나가가 이 다이묘를 했던 나고야, 그죠? 오사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오사카. 그 다음에 여기 동경은 누구예요? 덕청가강, 그죠? 덕구가 이에야스죠. 천하를 통일한. 그런 나름의 전통이 있어요. 그 전국시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도쿄가 유치한 관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경이 유치한 관동은 뭐랄까요, 이 무사 계급이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에도 막부, 뭐 그다음에 뭐더라, 무슨 또 옛날에 그 막부가 또 있었는데 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막부가 이렇게 일어났던데, 그러니까 무사 계급이 강했던 데고. 그 다음에 이 간사이 오사카는 뭐예요? 오사카 상인들이죠. 아까 봤듯이 해안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문화가 가까운데요. 개방적인 데죠. 그래서 그 문화가 틀리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자존심이 강해요. 그죠?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 문화부터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아주 문화적 특색,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타코야키, 그 다음에 오코노미야키가 오사카의 대표 음식이라면 도쿄에서는 주로 몬자야끼를 먹죠. 몬자야끼 같은 우동을 시켜도 도쿄에서는 갓주오부시와 같은 간장으로 맛을 낸 우동이, 오사카에서는 다시마와 소금으로 맛을 낸 우동이, 이게 음식 문화가 틀리다는 거예요. 음식 문화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배했던 세력도 틀리고 그 지역을 주도했던 어떤 경제적인 여건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역적인 강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블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넘버 2인 부산도 살다가 다 서울로 가잖아요. 그죠? 넘버 3인 대구도 살다가 다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다라는 거야. 그나마 덜하다라는 거야, 우리보다. 그래서 오사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유쾌하고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도 틀리다는 거야. 그죠? 자, 여기 나왔네. 역사적으로도 가마쿠라 막부, 그죠? 에도 막부가 있던 곳은 동일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본 문화와 교토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문화는 틀리다는 거야. 이 서쪽에는 교토, 그죠? 일본에 천황이 있던 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쪽엔 천황을 보좌하는 귀족들이 있던 데예요. 그래서 덴노의 땅. 그리고 이렇게 해운이 발달하고 문화 자체가 틀린데 그 문화적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관서. 그래서 일본에서 프로야구를 하면 동군, 서군이 나오는 거예요. 동군, 서군. 우리 프로야구 동군, 서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반면에 간도,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데죠. 이쪽엔 넓은 평야가 있고 덕분에 주로 육상으로 이렇게 운송을 했고, 간사이를 배의 땅으로, 간토를 말의 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문화다라는 거죠. 다른 문화다.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오사카에 대한 애양심이 깊겠죠. 물론 도쿄와의 경쟁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바로 도쿄의 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트, 그 다음에 오사카의 야구팀 한신 타이거, 이 두 팀이 붙으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야. 보통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거야. 동군과 서군.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전투에서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패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원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원한이 있고 라이벌 의식이 있다라는 거야. 라이벌실,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지역의 색깔이 있고 지역성이 있다 보니까 오사카라는 큰 도시가 유지를 하는 거고, 그죠? 교토라는 큰 도시가 유지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다. 자, 우리는 한국의 1000대 기업 중 743개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자, 반면에 오사카에는 여전히 일본의 대기업 상당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오사카. 그죠? 오사카에는 일본의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 제약, 일본 기업 중 시가총액 3위인 키엔스, 그 다음에 닌텐도의 본사도 교토에 있다. 그죠?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대기업들이 오사카, 그 다음에 나고야 다 있다,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빅10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에.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일극체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죠? 그게 후유증이 뭐로 나타났어요? 출산율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출산율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가 서울 0.59. 그죠? 서울엔 아기가 없어요. 서울엔 아기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죠? 서울에는 아기가 사라지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